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상승 전환도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도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오늘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오늘도 커플링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중국 증시와 또 디커플링이 되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으로 보이지만 오늘 장이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하이 종합지수와 한국의 코스피가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지만 이건 3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릴 때 오히려 상승이 나왔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바로 오늘은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어요. 자,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4%였지만 그보다 더 높은 4.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표에서 눈여겨보실 점은 바로 소비 지표입니다.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오히려 더 많은 소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끝나고 4월부터서는 중국의 소비가 감소가 되면서 2분기부터서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가통계국에서는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오히려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좋은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거나 선전시라던가 상하이시, 중국의 악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한국 증시 역시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럴까요? 오히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4.8%로 발표가 된 다음에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1.38%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반등이 나온 거라서 좋게 본다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더 낮게 나오거나 혹은 위기의 상황에는 중국 정부에서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싸리 3.8% 혹은 4% 이내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오히려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상하이가 지금 2차 봉쇄에 들어갔고 또 선진시도 봉쇄가 되었으니까 2분기 실적과 2분기 경제 지표는 분명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발표된 시진핑 정부의 지준율 인하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 가지고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상당히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더욱더 강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다음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주식들은 바로 중국 회사 관련주입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동전주면서 중국 주식이죠. 이스타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현대사료처럼 이렇게 점상을 보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었다가 장막판에 다시 올리면서 기욤 패트리 같은 기욤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시초가가 플러스 5%로 출발했고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을 시키더니 그 뒤로 계속 빠지면서 결국 종가에는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기욤 패트리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결혼식 사진인데 비정상회담에 멤버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코다리 19 바이러스 덕분에 2년 동안 결혼을 못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기욤 패트리 씨는 한국분과 결혼을 하셨고 이렇게 웨딩 사진을 공개했는데 저는 탈모인이라서 그럴까요? 이렇게 모자를 쓴 게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모자를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었고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가 풀렸을 때 올커니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또 종가에 올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위험했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2시 되니까 갑자기 준비한 것처럼 요렇게 장막판에 상한가를 말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2시부터서 오히려 급락을 시키더니 한번 죽어봐라 하고 21%를 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을 때 따라간 종목이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당연히 중국 주식입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마이너스 6.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왕서방 주식 룽투코리아 역시 오늘 마이너스 7.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중국 주식보다 오늘은 일본 기업 주식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일본 기업 J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96%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 3일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3월달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주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건 정말 경기도 오산이다. 자, 중국 기업이라던가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법인 결산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3월 달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반면에 해외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회사는 4월 달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고 JTC라는 회사 역시 감사 보고서를 4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JTC는 무슨 이유로 상장 폐지와 그리고 관리 종목 사유에 지정이 되었을까요? 네, 이유는 재무제표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찍힌 걸 보실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 상장 폐지가 되려면 4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찍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 JTC라는 기업은 최근 3년 중에 자기 자본 50% 이상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되는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되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4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 요것만 보시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전 손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게 2년 연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관리 종목이라던가 상장 폐지 사유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개요를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주소라던가 혹은 대표자 이름을 보시면은 대표자 이름은 구철모 씨요. 철모를 잘 쓰시는 분이구나. 한국 사람인가 생각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092? 일본 번호네. 거기다가 하카타? 하카타면 어디에 있죠? 예,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 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기업이고 상장일이 4월 6일? 법인 결산일이 4월 달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JTC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상장 폐지라던가 관리 종목에 지정될 것을 알고 1월 27일부터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자리, 볼린저 중앙선이라던가 혹은 하단선 그리고 5일선, 11선만 터치하면은 반등이 계속 나와. 진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오는 걸 계속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사면 무조건 수익 보겠구나 하고 따라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밑으로 확 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등을 주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JTC가 무슨 기업이죠? 일본의 면세점 관련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JTC라는 기업은 2019년도부터서 적자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왜? 지난번에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에 피해주로 뽑히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을 했고 그 뒤로 실적도 악화가 되었어요. 제주항공 역시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서 JTC랑 똑같이 불매운동의 타격으로 인해서 요렇게 적자가 누적이 돼 있는데 오늘 여러분 호텔 신라를 비롯한 요렇게 면세점 관련주는 주가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JTC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사후 면세점을 하고 있는 면세점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예, 구철모 씨라고 돼 있죠. 철모를 잘 쓰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 보자마자 한국 사람이네. 이거 중국 기업들이 잘 쓰는 한국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써놓고 한국 기업인 척하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아니고 그냥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이 차린 면세점 가게가 바로 JTC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날 저 공시만 안 나왔어도 JTC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었습니다. 왜? 자, 오늘 나온 뉴스죠. 일본 여행업계에서는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답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은 단교 중입니다. 양쪽 다 여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아예 없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야지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다시 되고 아마 여행이 재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 진짜 실제로 이렇게 2년 넘어갈 정도로 교류가 하나도 없고 여행이 안 될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한국만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2번이나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슬슬 양쪽 다 관광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 업계 여행 관계자가 한국에 방한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JTC가 저렇게 영업손실 적자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는 뉴스만 안 나왔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오히려 10% 20% 상승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만약에 JTC가 아침부터서 갭이 막 10% 20% 막 갭이 떴어. 근데 장중에 관리 종목 지정 뉴스가 나왔으면은 와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50%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 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멜파스라는 주식은 이렇게 금요일장이 안 좋았는데도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바로 장 끝나자마자 공시가 나왔죠. 멜파스는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악재 공시가 떴죠. 그래서 멜파스는 지난주 시간의 단일가부터 급락이 나왔고 오늘 아침부터 급락이 나와서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5.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아무튼 오늘 저렇게 일본 관광업체가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2.32%나 상승이 나왔으며 면세점과 백화점 주식인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5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1.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호텔 신라라던가 신세계 같은 주식이 오른 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이제는 라이브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어서 수혜주라고 뽑히는 엔터주들이 모두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7.26%의 급락이 나왔으며 빅뱅이 컴백하고 모든 가요계의 차트를 올킬한 다음부터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6.25%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곧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고 소문이 났던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6.22%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엔터주에는 무슨 악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엔터주들이 급락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부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일부의 투자자들이 누구냐? 바로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혹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이렇게 엔터주를 샀습니다. 기관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매도를 했고 기관도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고점에서 이렇게 엔터주를 매수했습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렸는데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공매도 수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의 공매도는 양반김처럼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공매도가 100만 주씩 늘어나고 있고 매일 신저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던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참가했던 모든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을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죠? 아니 신문 기사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삼성전자에 물탈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없어서 신용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매들째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티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도 공매도가 똑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반도체의 업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지수 자체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삼성전자 예전 주주분들은 아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몇 프로였다? 5%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가 넘지만 왜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샀냐면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100만 원이 넘었고 15년 전에도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안 샀죠. 그리고 요 10년 넘게 계속 횡보하면서 제자리야. 맨날 100만원 갔다가 150만원 갔다가 어느 순간 또 100만원 초반대에 있고 지긋지긋한 그 10년간의 횡보.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고 또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에도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도 있으니까 그냥 10년 동안 횡보해도 배당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10년 동안 여러분 배당 받는 것보다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여러분 이번에 전동 킥보드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격이 55만 원이었어요. 55만 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리튬 가격이 폭등하니까 요 전자 킥보드가 지금 80만 원에서 70만 원이 형성이 됐어요.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되파는 사람들 가격 양심도 없습니다. 55만 원에 사서 70만 원에 팔고 80만 원에 팔고 야 아니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도 시가지만 아니 불과 몇 개월 아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삼성전자를 그냥 안 사고 다른 물건을 샀었어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금액이 항상 일정하고 퍼센트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솔직히 지금 배당보다는 달러 인덱스 뭐 요런 거 사놨었으면은 그냥 지금 장이 안 좋든 전쟁이 나든 막 박수 치면서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달러 오른다.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네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말까지 10만 원. 솔직히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뭐 9만 전자 그것도 솔직히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8달 안에 올라간다라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GOS 사태만 안 터졌어도 그나마 좀 기술력 있고 좋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저 GOS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도 당했고 그리고 기대감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너무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6만 원대에서 공매도가 이만큼 들어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공매도가 처리를 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계의 전설 원효띠씨가 삼성전자를 무려 520억을 매수했거든요. 과연 원효띠씨는 삼성전자를 얼마에 매수했을까요? 네, 무려 81,500원에 매수를 했죠. 언제 매수했다? 8월달 초반에. 자, 그렇다면 원효띠씨는 지금 못해도 50억 이상은 손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과 코인이 완전히 다르고 무서운 거예요. 삼성전자는 코인과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를 것 같은 호재 뉴스가 나와도 오히려 쳐받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내리니까 천하의 원효띠 저분도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가지고 탈출하지 못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 원효띠 씨가 매수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재용 씨 광복절 특사 사면. 저 뉴스가 코인 같았었으면은 상승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다르죠. 저런 뉴스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었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빠졌죠. 실제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은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4천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8천만 원까지 다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재용 씨 사면을 한다라는 뉴스가 정말 최고가였고 그 뒤로 한 번도 이 가격을 돌파한 적이 없어. 그리고 저렇게 비트코인이 신고가도 찍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2500도 찍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엔 작년 9월 달부터서 삼성전자 6만 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2500 한번 찍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방송 중에 이런 얘기하니까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도 안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500포인트가 더 빠질 거를 예상을 하냐고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은 이제부터서 공매도 하방 베팅을 계속 해볼 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봅시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는 여기 빨간색 보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수익이 났어요. 하방 베팅에서. 그런데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액 제한 3천만 원의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은 베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았죠. 아니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서 다들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안 사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지금 조금 증시가 이상하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에서 4,900까지 내려와서 지금 좀 낌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코인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에이틴원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14% 하락이 나왔어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이너스 2.4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같이 꿀꿀한 장에는 원자재라던가 혹은 비료주 이런 주식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틀 동안의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팜스토리라던가 비료 관련주를 보지만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삼양라면이라던가 농심 같은 주식을 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엔 정말 웃긴 게 시작하자마자 닭고기 관련주 마니코라던가 할인 같은 이런 닭고기 관련주가 올랐어요. 최근에 치킨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반발하면서 정부에서 BBQ 니네 지금 폭리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 분기에 흑자에다가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악재라고 불릴 수 있는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고 6개 협회에다가 과징금 12억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마니코하고 할인이 오르는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게 BBQ라던가 혹은 요렇게 교촌치킨 이런 치킨 가게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때린 게 아니라 6개 업계에다가 과징금을 때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호재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 마니코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찍었습니다. 몇 시에? 12시 40분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닭고기주가 상한가를 가니까 갑자기 사조참치 이런 애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생선 가격도 오른다. 요런 심리인가요? 사조 동아원이 그 뒤로 이렇게 바짝 추격해 오면서 상한가를 말려고 해.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먼저 상한가를 갔던 마니커는 상한가가 풀렸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마니커는 마이너스 1%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조 동아원이 저렇게 상한가를 찍어버리니까 그 뒤로 후발주자로 갑자기 동전주인 서울식품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정말 장이 개판이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때렸다라면 농심이라던가 혹은 삼양라면 요런 쪽에다가 베팅을 때렸겠다. 왜냐면은 이런 녀석은 빠져봤자 1% 2%밖에 안 빠지고 그나마 손절선도 짧게 잡을 수 있고 올라도 2%에서 3% 1% 이 정도밖에 안 오르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요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농심 같은 경우에 1% 정도 빠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조동아원이라던가 막 서울식품, 그리고 막 마니커 요런 주식이 오르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아침에는 하락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1.1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삼양식품은 오늘 이렇게 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양이라던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빠지면은 비중을 전체 다 넣은 게 아니니까 나머지 돈을 투입해서 오히려 물 타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약수익이든 아니면 본절이든. 근데 어떤가요? 딱 본절에 나가거나 아침에 요렇게 빠졌을 때 비중을 실어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상승한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저렇게 농심이라던가 무슨 삼양식품 이런 거에 베팅했으면 수익은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장을 볼 수가 있었고 1%라도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렇게 빠진 녀석들을 종가 베팅하면 좋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막 엔터주 와 다음주에 거리두기 해제하는데 날아가겠구나 하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때려 맞는 거고,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식물, 취식물이 가능해졌다 이런 뉴스 때문에 무슨 영화 배급사 주식 뉴 같은 애들이 올랐는데 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쇼박스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이 무슨 점상이라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리가 없다. 왜? 지금 여기 8,000원 근처에서 물려 계신 원원들이 너무 많아. 저런 분들은 사원의 구슬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탈출시키기 세력들이 놔주질 않을 거다. 잠깐 아침에 갭 조금 띄우고 하락할 것이다. 왜? 얘는 항상 요렇게 고점에서 갭을 띄우고 빠진 적이 너무 많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쇼박스 어떤가요? 정확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자, 시간에도 보시면은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6%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쇼박스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게 만약에 기관의 수급이라도 없었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금융투자하고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요렇게 장막판에 땡겨가지고 대량으로 매수한 게 너무 닭갈비찜처럼 찜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주식시장에 페이크가 난무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화장품주가 가지 않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거리두기가 해제됐다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가 올랐는데 오늘 화장품주를 매수한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구를 보시면은 JP 모건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아모레퍼시픽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은 내일 17만원 근방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미국이라던가 유럽 증시가 좀 좋으면 모르겠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시면은 요렇게 휴장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야간 선물이 현재 하락 중인데 장이 개장된 다음에 봐야 되겠고, 여러분 환율이 다시 한번 125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코스피를 20조 이상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비중을 실지 말고 무리를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마니코라던가 육괴 관련주, 뭐 참치 관련주, 그리고 무슨 비료 관련주에다가 막 몰빵 베팅하거나 추격 매수, 지금 하면은 진짜 잘못하다 끝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도 보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면은 그때서 점점 비중을 늘려도 되지,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클 때는 너무 주식에 비중을 많이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의 경제지표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이 발동이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 2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면은 이건 오히려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미국 증시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안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생산자 물가지수는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은 소폭 하락 중이지만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잘 지켜보고,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은 식품이라던가 뭐 비료 관련주 이런 잡주들은 일반적인 주식이 오르면서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